안녕하십니까. 수련회 안전관리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서종호입니다. 저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 교회의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들 지도하면서 여름, 겨울 수련회를 다니기도 하고, 또 해외에 단기 팀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단기 비전 트립을 또 다녀오면서 안전 교육을 시켰고요. 또 오래전부터는 선교 행정 지원단이라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한 단체들의 행정 업무를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선교 행정 지원단의 단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 맡는 사람들 교육을 하면서도 어떤 행사 진행할 때의 행사 진행 방법을 또 강의하면서, 또 안전도 중요하니까 안전에 대한 얘기도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선교 수련회 안전관리 작성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오늘은 수련회 안전관리 훈련에 대한 강의를 1시간씩 해서 3시간,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수련회 안전관리 훈련, 수련회 활동 안전관리 이해와 수련회 활동 안전정보, 그리고 수련회 활동 안전관리, 그리고 마지막에 맺은말로 해서 3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수련회 안전관리라는 말이 뭐냐, 이 개요를 설명드립니다. 민간인 단체에서 수련회 활동의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서 수련회 안전문화 고취를 위하고 수련회 활동 안전계획서를 작성할 역량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안전관리의 기본 강의안을 제공을 하고요. 두 번째, 수련회 안전관리 종합보고서의 예시를 통해 가지고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얻기를 기대하느냐 하면은, 수련회 안전관리 종합보고서를 통해서 사전에 수련회 안전 위해 요소를 파악하여 대응 계획을 수립에 활용을 하고요. 또 수련회 활동 기간 동안에 이런 탁상 훈련이 아니라 실제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목표를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영상으로 교육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PPT를 보시면서 또 제가 하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한 강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걸 왜 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는 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안에 정규 교육을 배웠지만 실제적인 이런 위기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배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회 통념상, 그리고 다른 매스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기만 들었지 실제적인 교육에 참석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그 하우에 대해서 시원하게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안전관리 강의안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수련회 안전관리 종합정보 획득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련회 활동 전 과정에 대한 안전훈련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이 있었는데요. 이번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는 이제 수련회 안전관리 표준 강의안을 통해서 그 흐름을 이해하고 또 발전된 강의안을 제작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련회 안전관리 종합보고서의 형식과 형태를 이용하고, 그래서 그걸 작성할 때에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쉽게 이 작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수련회 활동 안전관리 그것이 실제적인 실행을 통해 가지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수련회 전 과정의 활동에서의 안전관리에 대한 그런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련회 활동 안전관리 이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봐보시면은 첫 번째는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 B는 안전관리의 필요성, C는 수련회 안전관리 대책, D는 국내 수련회 활동 안전관리 시행, 그리고 2번은 국외 단기 봉사 활동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목차가 있습니다. 이걸 차례대로 시간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활동 안전관리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안전하시나요? 제가 뭐 해외에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은요, 한 30여 개국 다녀봤는데, 정말 우리나라처럼 안전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웬만한 데는 어두워지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가 밤늦게 혼자 다닌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24시간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곳곳에 CCTV가 있고 가까운 곳에 경찰이 있고요. 관공서가 있어가지고 어떤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최고의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건 전 세계가 인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어떤 행동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 안전한 생활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수련회 하는 그곳도 자동적으로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특별히 경찰 아저씨는 매일 이 차를 가지고 돌죠. 그러니까 사고 예방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뭐 119는 전화하면 즉각 5분 안에 도착하니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서 수련회 활동을 하면은 그 누군가가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이 주체자와 주관자들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겠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담당자들이 책임을 지고 안전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행사를 참석했을 때 안전했던가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안전하게 잘 행사를 마쳤다. 그 얘기는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없는데도 잘 되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모르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쳐지기 위해서 보이지 않은 손길로 수많이 여러분에게 안전을 지켜줬기 때문에 무사히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려고 하는 행사는 안전한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떤 근거로 지금 안전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런 행사 수련회로 인해서 큰 사고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강원도 영월에 교회 버스가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가 파열돼 가지고 버스가 전복됐고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난 것이 있습니다. 또 제주도에서는 교회 수련회에 가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난 적이 있고요. 또 여름성경학교는 차량이 돌진해 가지고 사고 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간간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물놀이 사고를 내 가지고 죽기도 하고요. 또 불에 나서 화재로 죽기도 하고요. 또 어떤 기구에 맞아가지고 사고가 당하기도 하고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많은 사건 사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이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수련을 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전은 언제든지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잘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위기를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 슬라이드 제일 위에 제목이 되어 있죠. 위기를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위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위기, 안전을 막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워낙 안전한 나라이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곳곳에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커버해 줬기 때문에 안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이 전조,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해요. 그걸 미리 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론 일어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요. 좀 아쉽지만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최악이 아닌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요. 설마 일어나겠어? 그래, 요 정도쯤은 일어나겠지 했다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준비했는데 그보다 더 큰 사건이 나면은 허둥지둥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할 때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요. 이게 늘 깨어 있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늘 안전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이 제목 보시면 나오죠. 확인되지 않은 안전은 위험하다.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습니다. 뭡니까? 돌다리도 뭐하고 두들겨보고 건너라. 눈에 보여요, 돌다리. 괜찮겠지 하고 갔는데 삐그덕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것은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은 어떤 위험이 있을까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또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2월 3일 날 우리 학력고사를 보게 되죠. 이것처럼 아주 국가고시를 본다든지 중요한 시험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D-2일이에요. 2일 후면 시험을 치릅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더 열심히 또 공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교회를 간다든지 성당을 간다든지 아니면 절에 간다든지 해서 절대자를 의지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뭐 할까요? 밤새서 또 더 열심히 또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는 여기를 위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까? 시험 전날에는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할지라도 노래가 있다 할지라도 다 멈추고 중요한 시험을 대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도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지난번 강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아무리 좋은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 할지라도 만약 어떤 사고 하나 발생하면은 다 무산됩니다. 그 사고 하나 때문에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은 정말 필요합니다. 수련의 활동을 위해서도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안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고의 당사자들 특별히 누굽니까? 우리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청년학들, 청소년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미래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 그 인력 손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련회 하는 이 목적,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수련회 활동의 가치,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 안전 보장은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는 필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99년이죠. 경기도 화성에서 시랜더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인데 그때 유치원 학생들, 많은 학생들, 그리고 한 초등학생들 해서 한 540명이 거기서 투숙하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불이 났어요. 지금도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2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중에 19명이 유치원 학생이었어요. 정말 그 사고를 당한 그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 4명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화재가 났거든요. 근데 이거 화재가 컨테이너에서 일어났는데 조금만 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었다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어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하여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사고가 났고요.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데 23명의 생명을 잃어버렸고 그중에 19명이 유치원 학생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너무나 참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016년 5월에 경남 양산 중학교에서 수련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구중 충돌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50여 명의 학생들이 사상자가 생겨났습니다. 또 2010년에는 충북 괴산에서 수련회를 참석하다가 수성용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중학교 학생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수련회 활동과 안전관리 활동의 효율성입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여기 영어 글자가 나오죠. 영어 글자가 여러분 뭐로 보이십니까? love로 보이십니까? L-O-V-E. love로 보이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글자 자세히 잘 보면은 h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H-A-T-E. 정말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이게 정말 사랑스러운 사랑의 단어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hate, 미워하고 또 무서운 단어의 글자가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우리가 이 love라고 하는 글자를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안전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하인리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이시죠? 1930년대 미국 보험회사의 직원이었어요. 보험회사는 뭐예요?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받는 비용보다 나가는 비용이 엄청 크지요. 만약 큰 사건 하나 일어나면은 보상금을 많이 줘야 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많이 주면 손해니까 적어도 안 주든지 아니면 조금만 주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사고를 다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큰 대형 사고 한 번 나기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29번의 작은 사고가 나기 전에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나왔다 합니다. 그러니까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한리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비용을 주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마찬가지요. 300번의 아주 사소한 징후가 일어날 때에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비용이 적게 들죠. 이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변 안전에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아주 조그마한 징조가 보일 때 미리 대처한다면은 많은 큰 위험을 이길 수 있게 되겠지 않습니까?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하이니 법칙인처럼 우리가 아주 사소한 위험에도 위험은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보면서 그에 대하여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이 교육에 큰 골격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 안전관리의 골격이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방이죠. 예방. 두 번째는 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 4번째는 뭡니까? 회복, 복구하고 그다음에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예방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회복하고 복구하는 이런 안전관리의 골격, 이 골격 위에 살을 붙여서 교육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수학여행 갔는데 그때 거기에 119 직원이 동행을 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상주 터널 때 이 사고가 났는데요. 이 119 대원이 평소에 이런 안전훈련을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이 119 대원이 가서 즉각적으로 대참으로 말미암아 큰 사고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제 소방서에서 119 안심 수학 동행라고 하는 이 지원 활동을 해가지고요. 수련회 갈 때 119 직원이 함께 동행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119 직원이 좀 상황이 좀 인원 확보가 많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것처럼 이 한 사람, 안전관리 요원 한 사람이 큰 사고를 예방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어떤 수련회, 어떤 단체 행동을 할 때에 이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번지 점프 좋아하시나요? 저도 한번 꼭 해보고 싶은데 아직 기회가 없었는데요. 번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 용기 어디에서 나옵니까? 안전하게 이 줄을 잡아준다고 하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안전장치가 없다면은 그 누가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만 된다면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동하고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전 확보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안전 확보가 이 사회적인 요소에서도 필요합니다.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상승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후진국이라든지 개발도상국에 있을 경우는 안전에 대한 대책이 좀 이렇게 소홀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빨리 뭐 경제를 살려야 되고요. 그리고 빨리 건물도 짓고 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안전은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올수록 뭐예요? 사람의 인격,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요. 어떤 큰 업적보다는 안전하게 사회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인 전반에도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상승합니다. 그 다음에 법 위반인 사회인식 등 재정적, 사회적인 위험 관리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사람들을 잡으려고 한다든지 또 그 사람을 또 잡아가지고 또 감옥에서 또 그 사람에 대한 재활 활동이라든지 재범 방지를 위하여 드는 이 재정적인 비용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 하임리 법칙인 것처럼 사전에 미리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예방하면은 재정적으로도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이게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전반이 법 위반하는 것, 또 사회적인 인식 등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점점 더 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의 효율성의 극대화입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번지점프. 그래요. 안전이 확보되었을 때에 자신 있게 목표하는 수련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처럼 그리고 안전이 확보되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뭔가 자꾸 불안해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져요. 그러면은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도 가라앉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안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주로 이제 수련회, 일단 일정 부분의 인원을 대동하여 외부로 나가서 어떤 소개 목적을 활동하는 이런 수련회에 관해서 안전관리 대책, 국내라든지 해외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나와 있는 것처럼 국내외 수련회 활동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첫 번째 뭘까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발견하는 거죠. 탐지하고요. 그 다음에 제거하든지 아니면 피하든지 잠재적인 위험 요소. 그다음 두 번째는 인적 오류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잘못 뽑는다든지 사람에 대한 대비가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인적 손실이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을 뽑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최소화하고요. 그 다음에 수련회에 안전조력자를 세워가지고 수련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수련회 활동에 집중하게 해가지고 수련회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사건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최소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안전관리 조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외 수련회 활동의 안전관리 대책인데요. 안전지원의 흐름이다. 첫 번째 뭘까요? 답사해야 되겠죠. 답사해가지고 사전에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정보에는 지형 지물의 정보일 수도 있고요. 건물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식당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날씨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 그리고 관공서, 경찰 이런 거에 대한 정보. 이런 정보들을 충분히 수집을 해가지고 예상될 수 있는 안전 위협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죠. 이게 답사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하는 것이죠. 물론 수련회 고유의 목적에 대한 계획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사전 답사를 통해서 나온 그런 위험 요소를 어떻게 우리가 제거시킬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피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계획을 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적인 시행을 하죠. 시행을 하면서도 이런 위험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피드백이죠. 환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전 답사를 통해서 이런 위험을 알아가지고 여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했더니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가 적절하게 대응했다, 잘했다. 이런 점은 잘했는데 이런 점은 조금 아쉬웠다 하는 것을 환류, 피드백 해가지고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남겨가지고 다음 행사할 때 이걸 참조해서 더 좋은 안전한 상태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련회 활동의 안전 조력을 위하여 효율을 최대화,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죠? 물론 참여자들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죠. 한 사람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피해 최소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한번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우리가 키우면은 뭐예요? 회복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안 일어나는 것이 좋지만은 만약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걸 즉각적으로 대응해가지고 극복했다면은 이 좋은 사례가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사건,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참여자를 보호하고 피해 방지 확산을 최소화하고요. 그 다음에 회복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이 안전교육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답사입니다. 답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방 단계죠. 최초 계획에 따른 사전 답사를 진행합니다. 규모에 따라 가능하다면은 안전관리 전문가와 함께 대동해서 가면은 좋겠습니다.
그럴 역량이 좀 되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 하면 대부분 이제 교육자나 책임자가 먼저 가겠지요. 그래서 사전 답사 일정과 내용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사전 정보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정보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길로 가는 그 길, 그 도상의 상황들을 또 연구하고요. 위험 요소가 없는지 도출하고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인 모든 유형의 위기 요소들을 다 이제 우리가 도출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현장 답사해가지고 점검할 것 체크하는 것이요. 체크하는 것은 우리가 수련회 안전관리 1번 여기 보시면은 수련회 안전관리 작성 기획법에 답사 시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씨도 굉장히 중요하죠. 온도, 또 비, 바람, 혹한기, 혹서기, 태풍, 장마, 가뭄, 이런 것들. 특별히 교회에서는 주로 이제 여름이나 겨울에 방학 때를 이용해서 많이 가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혹서 굉장히 덥죠. 또는 이게 장마와 겹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겨울 수련회 같은 경우입니까? 혹석이 너무너무 춥지요. 그러니까 화재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야외에서 활동하기 때문에요. 야외 지형들. 우리가 도시나 집 근처면 대부분 이제 안전한 가옥이나 땅도 더보다 이제 콘크리트나 보도블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야외는 주로 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얼었다가 봄에 녹을 경우에는 겉은 멀쩡한데 디디면은 푹 빠지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지라든지 강, 바다, 도로 또는 건물의 형태와 위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유심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석 지나가서는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안전은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생시설, 교통, 통신, 그리고 지역민들의 성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사에는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점검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체크하고 점검해서 답사가 잘 되어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사에 안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수련회 준비는 안전관리의 90%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답사, 준비, 그죠? 사전 답사를 통해서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게 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요. 그 다음에 참여자의 시선. 우리는 주로 이제 답사하는 사람들은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자꾸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어떻게 지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자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이 행사에 참여했을 경우에 어떤 위험이 있을까라고 하는 참여자의 시선으로 충분하게 꼼꼼히 답사 살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좀 놓치기가 쉬운 부분인데요. 그리고 사전 답사, 선발 안전 점검은 미래의 사건, 재해를 막는 첫걸음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답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답사를 잘하면 90% 안전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답사할 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에 대해서, 내부 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안전, 생활지도, 위생, 식당, 그 다음에 일정 및 코스, 그래서 위험 요소가 없는지를 잘 체크해서 사전 답사 중요합니다. 이거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